안녕하세요. 3대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pH를 잡으라. 둘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4대 미네랄이 있어요. 이 4대 미네랄의 pH를 잡습니다. 그러면 4대 미네랄은 바로 바닷속에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4대 미네랄. 바다는 썩읍니까? 바닷물은 pH가 3.6%예요. 3.6%를 유지해 주는데 바닷물은 평생 가도 썩질 않습니다. 그럼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저염곰이라는 건 뭐 염도가 소금 맛이 낮고 미네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바닷물은 기본이 4대 미네랄이 기본이에요. 나트륨이 CL이 이거 몇 프로가 붙었냐면요 47%예요. 바닷물이. 그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것이 CL 붙은 것이 요것이 53%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염고미는 미네랄이 저염은 염도가 47%고 미네랄이 53%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중에서도 21종이 더 있어야만 됩니다. 세라륨, 망강, 아연, 철, 인 뭐 이런 종류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4대 미네랄이 저염 고미로 바닷물은 썩지 않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H를 잡아라 이 뜻은 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4대 미네랄이 요것이 47%, 요것이 53%가 우리 위액을 바꾸고 치맥을 바꾸고 눈물액을 바꾸고 바꿔줘요. 여러분 생선을 바닷속에서 우리가 바로 낚시나 배에서 잡아서 먹었을 때는 어때요? pH가 정상으로 혈액이 체액이 1.5%에 들어요. 1.5%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그런데 이걸 잡아서 집에다 갖다가 하룻밤만 자면은 비린내가 나요, 안 나요? 비린내 나죠? 이 비린내가 pH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비린내라는 건 pH만 떨어지면 이 공중에는 세균이 꽉 찼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이 와글와 그래요. 그래, 그 비린내 나는 쪽으로 그 기생충 모든 것이 전부 그렇게 쏠린다고. 그러면, 봐요. 그 세균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그 비린내 썩는 쪽을 좋아하죠? 그리 쫓아갑니다. 그래서 생선이 비린내는 나는 걸 우리가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의 pH를 잡아야 못 잡아요? 못 잡죠. 여러분, 못 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과일을 한번 벗겨봐요. 그러면 우리가 과일은요, 이러한 사과나 배나 뭐 도마도 같은 이러한 도마도는 과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유통기간이 보통 한 달, 두 달은 가요. 그죠? 냉장고에 안 놔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과를 이렇게 쓸 때 이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씨알을 이렇게 해서 손님상에 대접할 때 이게 여기가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산화되죠. 이것이 벌써 세균이 되는 겁니다. 이 산화된다는 거는 무조건 이 사과의 pH가 농도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껍질을 벗김으로써. 이 껍질 속에는 이 칼륨이요. 이것이 산화 방지를 하는 건데 이것이 떨어져도 안 하니까 산화가 새빨개지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껍질째 먹을 것 같으면 pH를 유지해야 유지하네.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 껍질을 벗긴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침이 치주염이 많은 사람이 포도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껍질을 벗겨서 먹었어. 그럼 포도 알맹이만 들어오죠. 그렇죠? 이럴 때 치주염 있는 사람은 치주염 속에 있는 세균이 포도 알맹이도 들어와서 포도를 썩여버려요. 그럼 pH가 침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럼 그 사람은 치주염이 더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침이 음식물에 섞여 나가 위액이 또 산도 pH를 못 맞춰줘요. 위장병이 생기고 이것이 소화되면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간으로 들어가니까 간에 이 부패돼 가지고 간염, 지방간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벗겨서 먹지 말자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아서 저는 이러한 원리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pH를 맞출 수 있을까 해서 리퀴드맥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고 또 특허증을 2개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먹을 때는 pH를 잡으려면은 항상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껍질을 벗겨놨다. 이게 손님이 있다. 이것을 빨갛게 사나 안 되려면 생명 리퀴드맥을 여기다 몇 방울만 떨어뜨려 놓으세요. 빨개지지가 않아요. 몇 시간 동안은 안 빨개집니다. 그리고 이 리퀴드맥이 말랐거나 이렇게 달아났을 때는 이게 빨개지지만은 리퀴드맥이 여기 사과 자체에 껍질을 벗겨놓은 자체에 pH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은 절대로 우리 몸이 pH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거는 생닭 있죠. 그 다음에 생돼지를 리퀴드맥에 담가봤어요. 담가보니까 어때요? 안 썩어요. 냉장고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썩질 않아요. pH가 유지해주니까 pH를 유지 못하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추장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된장, 간장,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이와 같이 pH를 유지해 줄 때는요, 절대 세균이 번식을 안 해요. 염증, 통증, 또 뭐가 와요? 가려움증, 피부병, 이런 게 절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뭐 눈에 포도상균이 있다든가, 위염이 없다, 어깨 통증, 자궁, 생리통이 있다든가, 전부 내 몸에 뭐가? pH가 결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4대 미네랄은 우리가 항상 섭취해줘야만이 우리는 입에서 들어온 음식이 전부 어디를 통과하는지, 지금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또 흡수되는지 영양소 결핍인지 이런 걸 우리는 하나 알지를 못해요. 또 변이 안 나온다든가 또 통증이 온다든가 비만이 오면 그때서야 신경을 쓰지. 그래서 우리 저장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속에 저장 기능.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요, 자, 세포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칼륨 미네랄이 알칼리야 이거요. 이게 세포 안에는 알칼리 이 물을 세포 우리 체액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나트륨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은 누가 지켜줘요? 나트륨, 저염이 지켜주고요. 이건 칼륨이 지켜줍니다. 이것이 1대1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47대 53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요, 이것이 pH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절대 염증, 통증,
병 이런 것이 없이 온다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륨은 우리의 체액을 지켜준다. 나트륨은 뭘 지켜줘요? 혈액을 지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pH를 유지해요. 이렇게 고혈압이 온 사람, 당뇨가 온 사람들은 이것만 유지해주면 고혈압, 당뇨에서 절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액과 혈액을 뭘 유지해주라? pH를 유지해주라. 그러면 혈액과 체액이 우리 몸의 수분이죠. 이것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병드는 것이 바로 체액이나 혈액이 pH가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몸의 저염고미가 리퀴드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 바다에는 몇 프로? 3.6%가 바닷물 속에는 저염고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닷물은 썩지 않죠. 우리 사람은 1.0%가 유지만 해준다면 우리 몸은 아주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을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은 뭐예요? 유익균이 있고 해균이, 해로운 유해균이 있죠. 이것이 그냥 달려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입에, 코에서 콧물이 pH가 떨어지니까 축농증이 오고 냄새를 못 맡고 바이러스균, 알러지균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기침으로 재채기로 폐가 나빠지고 야단났죠. 이게 다 pH. 우리 혈액 속에 3대 영양 속에 pH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의 색깔이 변하는 게 많죠. 이게 pH가 모자라서 그래요. pH를 잡으라. 커피에다가 저염도 우리 리퀴드맥을 충분히 떨어뜨려서 먹어보세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 pH 잡는 방법이에요. 그럼 커피가 짜요? 안 짜죠? 리퀴드맥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커피만은 한 300ml에다가 커피 맛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pH를 맞췄을 때는 맛있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 한 송이를 다 따가지고 그릇에 놓고요. 리퀴드맥을 떨어뜨렸어요. 이 포도의 pH를 맞춰놓으면요. 포도가 당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 소장에 있는 이 포도당이요.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8.0%를 유지해줘요. 그리고 물에도 pH를 좀 맞춰주세요. 물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산에서 깊은 사설에 나오는 7.0 중성을 유지해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중성을 유지해주는데요. 정수기물 같은 건 전부 산성을 유지해줍니다. pH를 못 맞춰줘요. 우리가 먹는 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과일 주스,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여러분들이 먹는 콜라 사이다. 이 콜라는요 완전히 산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맞춰주질 못하니까 우리가 질병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요. 그리고 일단 음식에 신맛이 난다든가 냄새가 나는 건 전부 pH를 맞출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거. 이런 냄새 나는 건 전부 버리시고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냉장고에 오래 보존되어 있는 건 전부 미네랄이 pH를 맞출 수 없는 음식이다.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3대 영양소 섭취할 때 저염도 생명의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할 때는 pH를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20ml 이상을 섭취하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을 위해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뚝딱, 뚝딱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우선 변비 해소, 체중 감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면역을 길러주고 다시 미네랄 함께 음식과 믹스가 된다면